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유튜버가 민식이의 부모들이 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7억 원이라는 내용을 밝혀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이 나간 후에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들을 짚어봤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이대로 흘러가도 되는 건지, 정말 인간성이라는 것이 좀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꼭 한번 짚어보고, 왜 민식이 부모가 7억 원을 청구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더 청구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한번 저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네이버 카페 첫 페이지인데요. 민식이 부모 7억 이거 뭔가요? 를 시작으로 해서 민식이 부모 7억 원은 정당한가? 민식이 엄마 일진설, 민식이 부모 경찰서장 불륜설. 블로그도 한번 살펴볼게요. 카페랑 비슷한데요. 불륜설, 일진설, 명예훼손 고소 등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민식이 부모 7억 원 요구 또 다른 증거 공개. 마지막 유튜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7억 원 요구 중이었던 민식이 부모. 뭘 뒤로 7억이라는 거죠? 민식이법 7억 요구 잊기 힘들죠? 사건 번호 공개합니다.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 제목들을 보면서 뭐랄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좀 서글픈 감정이 듭니다. 이 마음속에 좀 불편함들이 너무 많이 차서 제가 오늘 좀 격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사건들도 많이 합니다. 뭐 중상해를 당하신 분들, 뭐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거동도 하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들, 뭐 다양한 분들을 접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저는 당연히 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이 합당한가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의뢰인들과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민식이 부모님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을 때 7억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삼성화재에서는 부모님한테 이제 소송 전에 뭐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4억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화재가 왜 4억 원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근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뒷단에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거 궁금해 하시니까 와 7억을 청구해? 7억이 좀 부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먼저 7억이 어떻게 산정이 됐고 삼성화재는 왜 4억을 제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먼저 조목조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례비가 있는데요. 이건 거의 500만 원으로 통일돼 있어요. 장례비. 예. 그리고 그 다음 손해액으로는 이제 사망사고는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일실이익 부분을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포함을 하거든요.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우리나라 법원은 일단 이 수익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당리를 적용합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라이프니츠식 복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 민식이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리를 적용했을 때 약 4억 원 정도가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처럼 복리를 적용하면 한 3억 2천 정도,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자료가 있는데요. 사망사고에서는 이제 위자료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위자료는 인정이 됩니다. 그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는데 여기서 위자료에 대한 기준을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강제력은 없고 법관들끼리 이런 이제 논의를 거쳐서 위자료는 이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건데요. 이때 나왔던 얘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위자료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추가로 특수위자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특수위자료는 이제 교특법에
소위 말하는 12대 중대과실, 중대과실이 원인이 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특수하게 위자료를 좀 더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위자료 1억 원에 특수 위자료 2억 원까지 더해서 이제 그런 중대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3억 원 정도의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한 것이 법관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사례나 판결을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접했던 판결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았던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소송을 할 때 계속 이 특수 위자료를 주장을 해요. 계속 그런 위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런 주장이 누적되다 보면 법관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특수 위자료 인정해 줘야 되니까 1억 말고 2억, 3억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고 그다음에 스쿨존내 사고였습니다. 자, 12대 중대과실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되는 사고예요. 당연히 특수위자료 2억까지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일실수익은 아까 저희가 이제 호프만식 단리 적용을 해서 4억 원에 저희가 청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위자료 1억 원에 특수위자료 2억 원, 그 다음에 장례비 500만 원. 이렇게 하면 7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7억 500만 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민식이 사건 부모님의 의뢰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7억 500만 원 청구하죠. 당연히 그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상대방인 삼성화재는 4억 원을 청구했어요. 이 4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리를 적용했을 때는 일실수익이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위자료가 1억 원이에요. 그럼 4억 2천만 원의 장례비, 4억 2,5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 대해서 10% 정도 과실이 잡히고요. 10에서 15% 정도. 야간이 되면 뭐 한 20% 정도, 이 정도 과실이 잡힙니다. 근데 민식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기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뛰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20, 30% 정도의 과실이 잡힐 만한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과실을 감안한다면 4억 2천에서 뭐 한 3억 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사망사고이기도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4억 원 정도를 제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계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 위자료나 이런 것들 당연히 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그러한 사정들을 배제하고 뭐 지금 피해자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7억 원을 청구한 게 마치 자기 자식의 목숨을 팔아서 뭔가 큰 거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마녀사냥식으로 지금 부모님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정말 단란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7억 원 이걸로 되겠어요? 저는 제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7억 원? 20억 원? 30억 원? 전 더 청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까? 왜 당신들이 민식이 부모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일 거라는 거 생각은 안 하죠? 왜 운전자의 입장만 생각합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애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물병원에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애견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도 받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1000만 원 청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500만 원 들어도 줄 테니까 제발 청구해달라고. 그래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50만 원 받았습니다. 판결로.
그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몸값이, 사실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면서 의뢰인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의뢰인 입장이라면 그 말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자식 몸값으로 내 자식이 죽었는데 7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식이 부모가 7억 청구하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들어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면 저희는 전문가고 의뢰인들은 잘 몰라요. 교통사고 하면 뭐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장기가 어디가 아프니까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치료받나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치료받는 거예요. 네. 소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가 이건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 정도 금액 청구하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라고 하면 계산 내역도 안 보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게 왜 죄예요? 민식이 부모가 뭘 잘못한 거죠? 민식이 부모는 변호사한테 사건 맡겼어요. 그 변호사가 아이의 나이나 뭐 사고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청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었겠죠. 왜 민식이 부모를 욕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유튜버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인간성의 말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자, 소송을 한다라는 거, 뭐 민사적인 청구를 한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일단 내가 생각하는 손해액만큼을 청구하는 거예요. 최종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내가 이 정도는 손해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제한이 있어요? 인치대 더 내면 돼요. 인치대 더 내고 받는 거예요, 판단을. 그걸 갖고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민사소송, 교통사고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민식이 부모들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계산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 그거 의견을 따랐을 거예요. 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고, 그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적당한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비난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식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연 7억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처럼 나오는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네니의 이기루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